폰지 금융. 어쩌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 단어가 지금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원화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오늘 이 슬라이드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증시는 정말 끝도 없이 오르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걸까요? 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 그 중심에 바로 폰지 금융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홍춘옥 박사님의 날카로운 분석을 빌려서 이 거대한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말한 금융의 3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엔 아주 안전해요. 내 소득으로 원금이랑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해지 금융입니다. 그러다 빚이 좀 늘어나면 이자만 겨우 갚는 투기 금융 단계로 넘어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곳이 바로 이 마지막 단계. 소득으로는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폰지 금융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사업해서 번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빚을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돌려막기랑 똑같은 겁니다. 자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쭉 오를 거라는 그 믿음 하나에 모든 걸 거는 아주 위험한 게임이죠. 이 말이요. 내년에 우리 회사 IPO 대박 나면 그때 한 번에 갚을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폰지 금융 시대의 뭐랄까 핵심적인 약속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로만 듣지 마시고 실제 증거를 한번 보시죠. 이 폰지 금융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구조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가장 대담한 케이스 중 하나를 좀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죠. xAI가 최근에 받은 어마어마한 대출 이야기입니다. 이 대출 계약서에 적힌 숫자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바로 규모입니다. 30조 원. 여러분, 30조 원이면요. 이게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이랑 맞먹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율이에요. 10.5%. 아니, 요즘 금리가 높다고는 하지만 이건 거의 사채 수준의 엄청난 고금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만기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갚아야 하는 시간이 놀라지 마세요. 불과 2.5년밖에 안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조 원이라는 돈을 10.5%라는 살인적인 금리로 단 2.5년 만에 갚는다? 이제 막 시작한 AI 회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답은 애초에 그럴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획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폰지 금융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xAI가 진 빚을 갚는 돈은 xAI의 수익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상장할 또 다른 회사, 바로 스페이스X의 IPO 대박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의 빚을 저 멀리 있는 미래의 꿈을 담보로 갚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글로벌 폰지 버블이 바다 건너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지금부터 왜 우리 원화 가치가 이렇게 힘없이 가라앉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두 개의 방아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춘욱 박사님은 2022년 말에 연달아 터진 이 두 가지 사건을 주목합니다. 하나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밑바닥까지 무너뜨린 레고랜드 사태였고요. 다른 하나는 해외 AI 기술주라는 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자석을 만들어낸 챗 GPT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국 자본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20조 원이 넘는 돈이 불과 10개월 만에 해외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자본 탈출이 시작된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서 해외로 쭉쭉 빠져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버틸 재간이 있었겠어요. 시장에 원화 팔자 물량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원화 가치는 계속해서 아래로 끌어내려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약해진 원화가 모두에게 똑같은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를 딱 둘로 쪼개버리는 결과를 낳았죠. 이 현상이 말 그대로 한 나라의 두 개의 경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상위 3%에 해당하는 수출 대기업들은요, 원화가 약세니까
가만히 앉아서도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7%의 국민들은 우리가 매일 쓰는 수입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훨씬 더 팍팍한 삶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아슬아슬한 버블 대체 언제쯤 터질 수 있을까요? 홍춘욱 박사님은 특정 시점, 바로 2026년을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요, 다름 아닌 정치적인 변수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2025년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칩시다. 그리고 2026년에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거나 또다시 돈을 막 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런 정치적인 동기가 이 버블의 마지막을 더 화려하게,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진짜 궁극적인 경고 신호는 무슨 정치적인 발표나 어려운 경제보고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신호는요, 이 폰지 금융 사이클을 굴리는 바로 그 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IPO입니다.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모두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IPO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IPO들이 뭔가 삐걱거리거나 시장 기대에 한참 못 미치거나 아니면 아예 연기되는 순간, 바로 그게 이 시스템 전체의 균열이 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구조는요, 과거에 졌던 빚을 갚기 위해서 성공적인 IPO 퍼레이드가 앞으로도 끝없이 이어질 거라는 믿음, 딱 그거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화려한 퍼레이드가 멈추는 순간 돈줄도 그대로 마르는 겁니다. 이 거대한 버블은 내일이라는 약속을 연료 삼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약속했던 내일이 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